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우리는 수익을 낸다는 것에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손실이 나는 부분에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결국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함이죠.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한 배수, 세 배수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저처럼 세 배수 단기 스윙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수익을 내는 사람이 승자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QQQ ETF 일봉 차트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추세를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걸 준비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일봉이라는 조금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을 건지, 혹은 더 짧게 1시간봉, 4시간봉 혹은 더 짧게 분봉을 보면서 단타를 할 건지 어차피 그건 개인 자유입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제가 한 배수건, 세 배수건,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로 이 일봉 기준 대파동이 반지점 아래까지 내려올 때만 매수를 받겠다라고 기준을 잡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023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한 번 있었고, 2024년 4월에도 있었고, 2024년 8월, 9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분할 매수 자활했다. 역시 이 방법이 옳았어. 이제 대파동이 고점 부근까지 갈 때까지만 홀딩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분은 이전 고점 뚫으면 매도하는 분도 많이들 계십니다. 대충 한 배수 기준으로 고점 부근에 매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QQQ 기준으로는 매수 평단가를 핑크선에 칭하고 몇 개월을 버텨서 대략 23% 수익률을 달성을 합니다. 이걸 TQQQ 상품으로 대체해서 비슷한 위치에 설정을 하면 역시나 3배수 레버리지 상품답게 대략 66% 수익률을 달성을 합니다. 이게 만약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었다면 무려 13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줍니다. 완전 고점에 매도를 못했다고 가정을 해도 말이죠. 만약에 현재 2024년 8월 완전 저점보다는 약간 위에서 장대음봉이 떨어질 때를 매수 평단가로 잡고 나서 2024년 9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배수 상품은 7%가량 수익 중입니다. TQQQ 상품과 SOX의 상품은 20% 수익률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죠. 다만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 스윙을 했더라면 SOX의 상품은 이미 2차례 정도 40% 가까운 2번의 수익 창출 구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저점 부근에 내가 얼마나 잘 매수를 했을 수 있냐가 문제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는 뭘까? 대파동 반 지점 아래 정도 내려갈 때부터 분할 매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과연 상승이 얼마나 길게 갈지는 매번 틀리다는 거죠. 지금도 대파동이 반지점보다 좀 더 위에 올라갔으니 아직은 대파동이 과매수권까지 간 상태가 아니기에 좀 더 올라가는 걸 생각하고 홀딩을 해볼 가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결국 평단가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대파동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해서 과매수권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 차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잡고 단기 스윙보다는 한 배수건, 세 배수건 장기 투자 기준으로 이 일봉을 기준을 잡고 대파동이 반지점보다 아래로 갈 때만 분할 매수를 한다는 기준을 잡고 자활했는데 대파동이 과매수권 봉우리를 만들지 못하고 내려올 수 있는 조건식도 미리 공부를 해둬야 무조건 매수해놓고 세월이 지나면 수익을 안겨줄 거니까 하면서 장기 투자 코스프레 하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저 하락 구간을 보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거겠죠? 물론 난 이것도 견디면서 5에서 10년 장기 투자할 거야 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반도체 한 배수 2일봉 차트 대 3배수 확장시간 4시간 차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일봉 차트에서는 대파동이 큰 봉우리를 만들면서 인간 지표가 좋아하는 대파동 반지점 아래까지 밀리는 상황이 몇 개월 만에 찾아옵니다. 이걸 2일봉 차트로 풀이하면 2일봉 차트상 캔들이 21일평 위로 올라갔다가 몇 개월 만에 21일평 아래로 내려왔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도 확장시간 4시간 차트에서는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하는 구간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죠. 이걸 다르게 이해하면 내가 수익률이 만약에 50%였는데 갑자기 고점 대비 20% 하락이 발생을 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가서 500만 원 수익 중이었는데 갑자기 200만 원으로 수익이 줄어들면 어떠한 기분이 들죠? 너무 아쉽고 분하죠. 3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가 결코 쉬워 보여도
이일봉 차트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도 될 구간임에도 중간중간 고점 대비 SOXL 기준으로 20% 가까운 하락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견뎌서 더 큰 수익을 챙기면 좋은 케이스가 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확장시간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녹색 파동의 한 번의 상승이 끝나고 대파동이 반지점 아래로 내려와서 눌림 매수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다가 대파동이 고점을 낮추면서 아래로 밀리면 이일봉 차트에서도 상승이 바로 마무리가 되면서 내가 고점 대비 20% 하락을 참고 장기 투자하려고 했으나 그 하락폭은 내 수익률을 다 까가먹어버리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3배수 상품 투자를 일봉, 이일봉 주봉 보고 하기엔 그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간봉을 기준 삼고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TQQQ 확장시간 4시간 차트 설명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아마도 제가 쇼트를 처음 올리고 난 다음 날이 TQQQ 최근 저점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후로 큰 하락 없이 잘 올라서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죠. 근데 아직 중파동이 다시 올라와서 과매수권이고 녹색 파동도 아직 과매수권 초입이니깐 지금 당장 풀매도를 하고 다음 눌림 매수를 기다려야 할까? 여기서부터는 결국 본인 선택입니다. 대파동의 과매수권 봉우리가 얼마나 길게 갈지는 공부하다 보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쌓이겠지만 어차피 내가 완벽한 고점에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이일봉 차트에서는 대파동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령 오늘 혹은 다음 주에 QQQ 상품 기준으로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일봉 차트상 21일평을 크게 깨고 내려오지만 않으면 이일봉 대파동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일봉 5일 이평선 불타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차라리 저는 확장시간 4시간 차트 켜놓고 대파동 눌림이나 최소 중파동 눌림일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비록 포지션이 적어서 수익을 현재 덜 먹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결국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기다리다 지쳐서 이상한 자리에서 매수 버튼만 누르지 않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